심야 버스입니다. 작년 7월 저는 강남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강남까지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무척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취업문을 두드린 지 2년 만에 어렵게 구한 첫 직장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별다를 거 없이 야근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버스가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전광판 안내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악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전광판에서 그 버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막차 끊겼나? 무슨 일이지 싶어서 이제 실시간 버스 위치 안내해주는 앱을 켰어요. 이 앱에서도 버스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 버스를 놓친 것 같아서 이거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그 사라졌던 버스가 또 와서 쓱 서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버스는 텅 비어 있었고 승객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알람부터 맞췄습니다. 왜냐면 가끔 졸다가 내릴 정류장을 제가 지나칠 때가 있어서 집까지 제가 가는데 걸리는 한 50분 뒤로 알람을 늘 맞춰놨거든요. 혹시 알람을 못 듣게 되면 기사 아저씨가 깨워주실 수 있게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제가 앉는 것도 저의 버스 타면 하는 루틴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 자리에 딱 앉았고요. 알람을 맞추고 막 눈을 감으려는데 이름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아저씨가 뭐 이렇게 앞에서 전화 통화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뒤에 앉아 계신 분 이름이 뭐예요? 이번에는 저를 정확히 지칭하면서 묻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이름은 왜 묻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은 뭐예요? 아니 너 이름이 뭐냐고!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 이름을 말하라고! 네 이름이 뭐냐고! 기사 아저씨는 계속 제 이름을 물었고 저는 너무 겁이 나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어요. 한동안 버스에 그 싸늘한 침묵만 흘렀고 버스에서 내리고 싶었던 저는 몰래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벨을 누르자 느닷없이 버스가 싱하고 속도를 더 내는 거예요.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버스가 다음 정류장을 그냥 휙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저 아저씨 저 내리는데요? 기사 아저씨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들려온 것은 이번 정류소는 성관교회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동이마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희망아파트입니다. 미친 듯이 안내 방송만 흘러요. 버스는 폭주하듯이 막 내달리는 거예요. 갑자기 버스 실내등이 다 꺼지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손님을 태우지 않겠다는 듯 말이죠. 깜깜한 버스에 사이코 기사가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더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을 가급적이면 자극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애원했습니다. 저 기사님 저 내려주세요. 저 지금 내릴게요. 네? 기사님 저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랑 같이 죽으러 같이 가자. 기사님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 저 좀 저한테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말 안 하냐고! 이름 말할게요. 말할게요 이름.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거칠게 확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사 아저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되게 오려는 듯 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는 평소에 볼륨을 크게 키우고 음악을 듣는 편이라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으면 주변 소리를 거의 못 듣거든요. 그런데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는 게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한쪽 귀에 꽂혀 있는 이어폰에서는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렸고 저는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잠깐만, 대체 저 아저씨는 뭐지? 그때 바닥에 떨어진 무선 이어폰에 고정되어 있던 제 시선에 검은 구두 한 켤레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몸은 굳어 있었고 겨우 숨만 겨우 쉬고 있는데 그리고 좀 놀라운 건 버스 기사가 생각보다 되게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20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너 이름이 뭐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겨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밖에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제 뒤에 기사가 저는 그렇게 순간 정신을 그냥 이렇게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여전히 캄캄한 버스 안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다행히도 기사는 보이지 않았고 버스는 그냥 멈춰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서 이 손잡이를 이렇게 당겨보니까 버스 문이 쉽게 열렸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저기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기사면 어떡하지? 잔뜩 긴장한 채로 그쪽을 보고 있는데 여기 종점입니다. 이제 집에 가셔야 돼요. 다행히도 다른 아저씨인 거예요. 선생님. 친절한 목소리에 긴장이 딱 풀린 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저씨를 막 끌어안았어요. 감사해요. 아우, 청님 무슨 일 있었어요? 왜그래요? 온몸을 덜덜 떨면서 우는 저를 데리고 아저씨는 기사 쉼터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자판기 커피 한 잔 이렇게 내려주면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차하려고 벨을 눌러도 멈춰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낯선 곳에 급정거하셨는데 스패너를 들고 저한테... 우리 회사에 그런 미친놈 없어요. 뭔가 착각하셨겠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얼굴은 검고 아주 젊은 기사였어요. 젊어요? 네. 뭐 얼마나 젊었길래. 그냥 제 또래 같았는데 한 27, 8? 우리 회사에 그렇게 젊은 사람 없어요. 아, 제가 봤다니까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은 아저씨를 보고 있자니 저는 막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쉼터에 걸린 단체 사진 앱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사람!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라고요? 네. 이 사람 본 거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완전 사이코라고. 잠깐만요. 이 사람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네? 그 사람 진상고객한테 시달리다가 목을 맸어요. 그놈이 회사고 시청이고 경찰이고 매일매일 민원을 넣어서 괴롭혔거든. 그러니까 아저씨는 억울하게 죽은 기사가 그
그 진상 승객을 찾고 다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네 이름을 말하라고. 네 이름이 뭐냐고. 제가 타고 다니던 그 버스가 죽은 기사가 몰던 그 버스였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충격으로 한동안 버스는 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은 정말 죽은 그 버스 기사였을까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심야 식당입니다.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승구 씨는요, 15년 전에 아내 미경 씨와 함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승구 씨는 아내와 함께 전라도로 출장 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전라도 곳곳에서 이제 일이 들어오는 바람에 식사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여보, 응? 안 졸려? 괜찮아? 괜찮아. 근데 배가 너무 고픈데? 그러게. 도착하기 전에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그날도 이제 해가 지도록 아침 한 끼밖에 먹질 못해서 배가 너무 고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들어선 길이 시골에 가면 왜 외길로 쭉 뚫려서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고 굉장히 한적한 도로 있잖아요. 식당은커녕 주택가 불빛도 막 보일락말락한 그런 길이어서 이야, 이거 밥 먹을 때가 있을까? 뭐라도 보이면 음식 종류를 가리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먹자. 걸리면. 그렇게 깜깜한 외길 위를 쭉 달리면서 두리번 식당을 찾던 바로 그때 당신 왜 그래? 앞에. 앞에? 잠깐 있어봐. 혹시 뭐 동물이라도 친 건가 싶어서 승구 씨가 차에 내려서 범퍼 쪽을 이렇게 살펴본 거죠. 여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어떤 할머니가 달려든 것 같았는데. 할머니? 뭐지? 근데 미경 씨 말로는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안개가 짙어서 잘못 봤나? 그때 뭐야? 아이고, 이런 야밤에 왜 상인 소리가? 여보, 별거 없어. 빨리 타. 얼른 가자. 여기 너무 으스스해.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이 깜깜한 2차선 시골길을 자동차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저 멀리 조그마한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거 뭐지? 저 불빛 있는데? 식당인가? 그런 거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고즈넉한 한옥이 한 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옥 바로 입구에 조선관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선관? 한옥에 가게 이름만 봐서는 한식당인가 싶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더 가봤자 식당 찾기도 힘들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얼른 밥부터 먹자. 두 사람은 차에서 서둘러서 내렸습니다. 구두에 흙 다 묻었네. 이거 뭐야? 좀 짜증이 났지만 가자. 승구 씨와 미경 씨는 일단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 이제 밥 좀 먹나 보다 하면서 식당 문 열고 들어섰는데 가게 안이 살짝 뿌옇다라는 생각과 함께 끝에서 뭔가 쾌쾌한 향내가 훅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승구 씨는 향냄새보다도 가게 내부의 모습이 좀 당황스러웠대요.
이 밖에서 봤던 한옥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게 테이블 3-4개가 겨우 들어갈 만큼 작은 사이즈였고요. 생각보다 내부의 집기들이 엄청 낡은 거예요. 일단 저기 앉자. 거기다가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딱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바닥에서 마른 고추 꼭지를 이렇게 따고 계셨고 한 분은 카운터 앞에 그냥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손님이 왔는데도 반가운 표정은커녕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그냥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잘못 온 것 같지? 간단히 먹고 나가자. 그렇다고 그냥 나가기엔 또 배가 너무 고파서 얼른 배나 채우고 나가자 싶어서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딱 봐도 요리를 시켰다가 망할 것 같아서 여기 삼겹살 2인분이랑 밥 2개 주세요. 미경 씨는 그 실패 확률이 그나마 적은 삼겹살을 주문한 거죠. 그러자 고추를 다듬던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카트로 반찬을 먼저 이렇게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승우 씨가 가만히 차려지는 이 반찬들을 보고 있으려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전라도 가면 10,000원짜리만 시켜도 일단 상다리 부러지죠. 반찬이 딱 기본적으로 푸짐하게 나오고 이게 갖다 준 반찬 보니까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같은 나물 반찬이 끝인 거예요. 거기다가 같이 나온 공깃밥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보면 떨어질 정도로 찰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워낙 시골이고 또 주인 어르신들이 또 연배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승구 씨와 미경 씨 모두 말없이 참고 있는데 삼겹살이 나온 거죠. 삼겹살은 괜찮겠지. 나를 기대를 했던 두 사람은 이게 웬걸 허여가지고 그릇 아래로 또 색깔의 핏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보, 고기가 좀 오래된 것 같지? 그러게. 저기 사장님, 이거 상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저기요. 아주머니는 대꾸도 없이 들어가 버리시고 됐어. 카운터에 있는 아주머니도 그냥 멍하게 그냥 초점 없는 눈으로 이렇게 바깥만 쳐다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고기를 일단 불판 위에 올렸대요. 근데 보통 삼겹살 불판에 올리면 기름기가 있어서 치 하면서 이렇게 지글지글거리면서 익잖아요. 근데 이건 물에 담가 놓았던 삼겹살 마냥 아무리 기다려도 익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먹을 순 있나 생각하던 그때 왜? 아이고 뭐야 이거? 맛이 이상해? 상한 거 같은데? 내가 미경 씨는 얼른 도라지를 들어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신냄새가 가득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시금치, 고사리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도 아니고. 아 저기요. 여보, 됐어. 하지 마. 어떤 일인지 또 승부 씨가 또 한 번 아내를 말리는 거예요. 사장님, 이 콜라 한 병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았으면 승구 씨가 더 화를 냈을 텐데 오늘따라 미경 씨를 달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머니가 냉장고에서 꺼낸 콜라를 가져다 주자 배가 고팠던 승구 씨는 바로 콜라를 따서 목을 축이는데 왜? 콜라도 이상해? 이건 또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가자. 두 사람은 그냥 입맛이 떨어져서 그냥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산이요. 근데 카운터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계산이요. 카드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삼겹살 2인분이랑 밥 콜라 해서. 아주머니를 봤더니 정말 힘들게 사셨나 싶을 정도로 피부도 푸석푸석해 보이고 창백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한 건가 싶었던 승구 씨는 형편없는 식사는 뒷전이고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얼른 현금을 꺼내줬던 거죠. 잔돈은 괜찮습니다. 승구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잔돈도 안 받겠다 하시고 그냥 그 길로 미경 씨와 함께 가게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당신 무슨 일이야? 오늘따라 성질도 안 내고 참으라고만 하고. 어르신들이 하는데 좀 딱해 보이잖아.
그렇게 두 사람은 찝찝한 기분을 가진 채 10분 정도를 더 달려서 마지막 일터를 찾아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까 오랜만에 본 지인이 이 부부를 또 반겨주더라고요. 웜에 아이고. 오니라 겁나게 고생해 불었어요. 밥들은 묵었는가? 아니 여기 오는 길에 그 조성관 있잖아요. 거기 장사 잘 돼요? 초선관? 초선관이 뭐대? 아니 그 한옥으로 된 식당이 여기 있잖아요. 아따 이 짝길로는 식당이 한 개도 없는지. 저희들이 왔던 그 길에는 식당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식당의 외관과 이름, 그 위치를 열심히 설명했대. 근데 지인의 말로는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임실에서 살았던 토박이라 이 주변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없거든요. 당신 구두랑 이 흙도 이렇게 근데 두 사람의 신발은 식당 주차장에서 묻었던 흙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말 이상한 거죠. 다음 날 두 사람은 어제 식당에 있던 자리로 차를 몰고 한번 가봤어요. 행사장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쯤이었는데. 그치. 왜 안 보이지? 길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바로 여기 딱. 아니 이게 무슨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인지. 여기 맞잖아. 어머.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어제 봤던 한옥과 주차장은 전혀 보이지 않더래요. 없는 거예요. 식당이 아무리 봐도 그냥 얼마나 무서워. 정말 와 이게 정말 있는 사실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서로. 확인하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봤어? 이거 봤어? 반찬은 어땠어? 이거 너무 똑같이 다 본 거예요. 똑같이 본 거지. 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그렇지. 똑같이 봤는데 도대체 와. 식당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있다 왔을까. 이제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두 사람은 과거에 무속 일을 했던 지인을 만났는데 그날 찾아갔던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그 식당이 어땠는데요? 아 말도 마요. 그 아주머니 둘 다 얼굴은 창백해가지고 말은 또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반찬이고 밥이고 다 상해가지고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나왔어요. 혹시 나물 반찬 나왔어요? 고사리나 도라지 같은 거. 네 맞아요. 에휴, 돈 벌려고 나온 귀신들이네. 네? 귀신이요? 돈 없는 귀신들이 저승 갈 때 쓸 노잣돈 벌어간 거예요. 아이고, 노잣돈 달라고 나타난 거네. 돈 주길 잘했어. 돈 안 줬으면은 아마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가만히 맞춰보니까 접시를 내려놓고 하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하나 안 났어요. 반찬이 다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 빨간색은 하나도 없어. 제사 음식 같은, 응. 그러니까는 빨간 색깔이 없었고 그분하고 우리하고 눈을 마주치게 아이 컨택을 된 거야. 하나도 안 한 거야.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심야 배달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주승호 씨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승호 씨의 입장에서 한번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46인 주승호라고 합니다.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쭉 직장인으로 살다가 그래, 나도 한번 사장님으로 살아보자 싶어서 2019년에 요식업을 시작했는데요. 1년 만에 코로나 여파로 결국 문을 닫고 빚만 떠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 빚을 갚느라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일이 배달 일이고요. 생계를 위해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저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정말 심각하게 그만둬야 되나 고민에 빠졌는데요. 바로 어릴 적부터 불쑥불쑥 만나게 되는 그들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심야배달 피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꾸 이제 보면 안 될 것들을 자꾸 돌고 느끼는 편이라 제가 6살 때쯤에 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엄마, 저 아줌마 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 어느 날인가는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또 뿌옇게 보인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8살쯤이었나
그 동네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어디가? 동네에서 늘 보던 아저씨 한 분과 마주쳤는데 그분께서 천연두를 앓으셔갖고 얼굴이며 피부며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당시 동네 꼬마들 사이에서는 곰보 아저씨라고 불리던 분이었는데 아 깜짝이야. 아저씨 나빠요. 어린 마음에 깜짝 놀라서 엄마. 왜 그래? 바로 엄마한테 일렀죠. 곰보 아저씨가 나 깜짝 놀라게 했어. 승호야,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보인다고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거랑 마주치면 가까이 가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알았지?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이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배달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 작년 12월 그날 동네 외곽의 한 아파트로 심야 배달을 가게 되었는데요. 뭐야? 깜짝 놀랐네. 미끄러워 죽겠네. 중앙복도 바닥에 물기가 흥건한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눈이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물이 많지? 조심조심 미끄러지지 않게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가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거 왜 안 눌리지? 고개를 들어서 이 계기판을 봤더니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점검. 뭐야? 고장이야? 하필 점검 중인 거예요. 몇 층이지? 아이씨. 7층까지 언제 올라가냐? 가자. 올라가자. 1층, 아이고. 2층을 지나 3층으로 걸어 올라가던 그때였습니다. 거기에 비어있는 유모차 한 대가 놓여 있더라고요. 살짝 특이했던 건 그 유모차의 햇빛 가리개가 아래로 닫혀 있는 거예요. 보통은 다음에 애들을 바로 앉힐 걸 생각해서 가리개를 열어두건 혹은 먼지가 쌓일까 봐 걱정되면 아예 접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보통 계단 근처에 물건들 많이 놓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유모차를 지나서 4층, 힘들어. 5층, 6층, 7층까지 단숨에 올라간 저는 힘들어. 배달할 집 문을 찾아서 초인종을 꾹 눌렀습니다. 근데 순간 제 눈에 띈 아이가 자고 있어요. 문 앞에 두고 문자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어머니가 화가 나서 나오시기 전에 얼른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저는 더욱 발걸음을 서둘러서 6층을 지나 5층으로 내려갔죠. 이게 속으로 안절부절하면서 에라 뭐라 했다냐 껑충껑충 계단을 뛰어넘어서 5층을 지나 4층으로 내려갔는데 잠깐만. 왜 소리가 이거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지? 제가 7층에서 4층으로 내려왔으니까 분명히 더 작게 들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아까보다 더 크게 들린다? 설마. 가만히 있어봐. 애 우는 소리가 이게 7층이 아니었나? 복도 쪽으로 빠져나와서 4층 복도 좌우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잠깐만.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데 2층 방향으로 걸어가던 그때 왜 저래? 뭐야? 저게 왜 지금 저기 있지? 분명히 벽 구석 가까이에 놓여져 있던 그 유모차가 이제 계단 앞을 이렇게 가로막는 위치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왜 여기 있어? 그때 그 울음소리가 유모차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유모차를 내던지고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등 뒤에서 내던져진 유모차 쪽에서 아기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어머! 저는 죽기 살기로 일단 도망치듯이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마음이 좀 진정되니까 이게 헛웃음이 또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곱창집 배달 주문을 받아서 가게에서 불과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모텔로 배달을 가게 되었습니다. 빨리 배달을 끝내고 또 콜을 받으면 되겠다. 기분이 좋아진 저는 아 맞다 현금. 현금 27,000원짜리 주문이라서 잔도 3,000원을 미리 준비해둔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배달지인 504호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예 배달이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여기. 감사합니다. 저 현금 계산하기로 하셨는데. 잠시만요. 예. 안에서도 대략 두세 분 정도의 여성분들 목소리가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여기 현금으로 써있잖아. 여자친구들끼리 뭐 파티하나 보다 생각하는 그 순간 야 너네 현금이 더 빠져.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운에 불쾌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 내리깔았던 눈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위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해. 뭔가가. 아 나 있나? 바로 그때 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가로 보이는 형체가 어느 순간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누나를 맞추려고 눈 맞추려고 계속 눈 맞추려고. 왜 자꾸 맞추죠?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날 보나 막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넌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어. 기사님 여기 현금이야. 기사님 여기 현금. 저 잔도. 경고 아닌 경고를 한 듯이 보였어요. 안 가세요? 빨리 와 찾았다. 할게. 안녕히 가세요. 점점 닫혀가는 문틈 사이로 활짝 웃는 얼굴로 손님의 뒤를 쫓아가는 모습을 저는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 영가는 어쩌다가 그 손님 곁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그 손님은 무사히 그 방을 나오셨을까요? 그날 제가 본 영가는 살면서 제가 본 영가 중에 가장 기이한 모습으로 내리에 박혀버리고 말았고 결국 저는 그날 이후로 밤 12시 이후의 배달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